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 출신의 이상윤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소 관련한 부분과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중에 우선 첫 번째 우리 부천시 인구에 대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주차 공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여러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다르죠. 근데 저희 부천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인구 수는 현재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서 80만 5,500명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81만 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처음 된 그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는 85만 30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져보면은 대략 우리가 한 39개월에서 40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인구수는 약 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40개월로 치면은 한 달에 약 1,000명씩 지금 저희 부천시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경기도는 지난 그 수도권이 인구가 그대로 있는 대신에 경기도가 비약적으로 인구가 늘어서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가장 많은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용인, 화성, 그 다음에 수원 이런 대도시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저희 부천시가 그 도시들과 더불어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는데 점차 우리 부천시는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80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등록자 수 23,848명을 더하면 외국인까지 등록을 해서 83만 명, 3만 3천 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르고 싶고 또 있고 싶은 도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각종 그 도시 지표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주차와 교통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달라고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갈등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천은 오래전이지만 어쨌든 그 주차 문제로 인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저희 부천시에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천시가 이런 주차 부분이나 교통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기 신도시 할 때 보면은 목동과 또 분당 이런 도시가 저희가 같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목동이라든지 분당에 가면은 느꼈던 게 여기는 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길을 해놨지? 좀 불편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쪽 도시들은 그 도시 가치라든지 경쟁력이 높아져가지고 부동산 가치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부천보다 좀 고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약간 저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의 발전에 있어서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거 환경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주차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가 주차 공유 조례안을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방형 주차장을 유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중동 신도시에 보면은 그 상가 건물에 못 쓰는 그런 주차 공간들을 잘 활용했다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지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그 의지와 또 관계인과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일단 경찰서와 또 소방서 여기에 관계인과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시에서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또 평상시에 원활한 그런 협조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눈치를 보지 말고 좀 과감하게 그 관계기관과도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방 통행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동이나 분당처럼 우리가 시행을 해서 막상 닥쳐가지고 완전히 그 차가 부족하고 주차공 부족하고 차들이 다니는 길이 모자랄 때 하는 게 아니라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 블록별 그다음에 골목별로 시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또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지금 8주간 4단계가 시행됐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4단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또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4단계를 10월 3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던 부분이 1시간 연장돼서 10시까지로 영업 제한 시간이 늘어진 것은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총 매출이 코로나19가 비교해서 53%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업종으로 따지면 호프업이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약 87%가량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시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지난번에 그 10시에서 9시로 단축됐을 경우에는 총 매출이 21%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제 호프집이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이 28%, 그다음에 카페가 22% 정도 이제 감소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흥업종, 유흥업 같은 경우는 아예 4단계 때는 집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의회 옆에나 그 시의 옆에 보면은 그 시위를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그 영업 자체가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현재 7월 10일부터 됐던 부분이 이제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절규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이분들을 위한 어떤 또 시에서 많은 대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4단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어떤 현황 파악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의 시책으로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연간을 지어서 좀 이런 그 어려운 상인들은,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해주는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쨌든 시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